압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류종훈 기자가 직접 이제 느끼기에는 요즘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하락한다는 느낌보다는 거래가 안 된다는 느낌이죠. 거래가 안 되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기싸움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그 원칙이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떨어지면 사서 오르면 팔아라, 이건데 심리가 그게 안 돼요. 조금은 내릴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굉장히 갈립니다. 계속 떨어질 거냐 아니면은 떨어졌다가 올라갈 거냐. 네. 그런데 공통적인 거는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가들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보면은 확실히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부동산 상황을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네. 일단은 작년에 저희가 계속 보도를 드리면서 상승하고 있고, 계속 상승하고 있고, 네. 상승폭이 줄지만 상승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보합세로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이 조금 변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이건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주 연속 지금 마이너스 0.03%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수도권도 마이너스 0.02% 2주 연속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빠지지는 않았지만 상승세가 멈췄다고 볼 수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세가 좀 더 커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크게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1월달, 2월달이 본격적인 신학기 이사철이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은 오르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는 서울에 네. 이 전세 가격이 86주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점은 조금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서울은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합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2주 연속 보합권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보합권을 이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초고가 지역은 계속해서 올랐잖아요. 네. 그렇다면 거길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금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은 걸로 볼 수 있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게 뭐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기보다는 이제 뭐 거래가 많이 안 나오면서 네. 조금씩 호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빠진 호가에서도 거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은 좀 많이 심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3%입니다. 네.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05%고요. 세종 보시면은 마이너스 0.08%입니다. 전국적으로 보셨을 때는 대구와 세종이 거의 지금 부동산의 블랙홀과도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분양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신규 물량을 지금 내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들어간 물량이 아직까지도 많다 보니까 한동안 이 침체는 조금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겠냐, 그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0.02%가 2주 연속을 기록한 게 좀 약간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지금 벌써 이제 3주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이 조금은 정체기에 왔기 때문에 네. 이걸 두고 이제 전문가들의 해석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지금 이제 몇 가지 지금 아파트들의 실제 가격이 지금 어떻게 변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성수동의 가장 좀 대표적인 랜드마크 아파트죠. 트리마제. 트리마우스인데 연예인들도 많이 사는 그 아파트인데, 네. 전용 84 기준으로 보셨을 때 11월 달에는 45억에 거래가 됐던 아파트가 네. 이제 36억 원으로 9억 가량 지금 하락 거래가 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나왔을 때 좀 많이 더 놀라셨던 게, 대부분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층수가 좀 많이 다를 때가 많거든요. 네. 고층보다는 저층이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35층에서 32층이기 때문에 층수 차이가 안 나네요. 네, 뷰 차이가 어떤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강북지에서 또 많이 사는 곳은 마포 레미안 푸르죠, 마레프라고 네. 하는 곳 있죠. 여기도 한번 봤는데 많이는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7월 이후에 보면 19억 5천, 20억, 19억 6천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기는 한데 크게 변화는 없었는데, 6월 달에 한번 보시면 17억 7천이었습니다. 네. 이걸 보면 이제 여기에 영향을 미쳤던 건 결국에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이제 7월 달부터 시행이 될 거다라고 했다가 9월로 미뤄졌잖아요. 네. 그 2개월 미뤄지는 사이에 굉장히 좀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던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베일리라고 하는 아파트 아시죠? 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불리고 있는 아파트인데, 10월 달에 이제 전용 116.97짜리 아파트가 69억 8천만 원에 네. 판매가 됐었는데요. 근데 12월 달에 이제 한 5억 8천만 원 가량 이렇게 하락 거래가 되면서
조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지금 보고 있기는 한데 네. 원베일리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투자로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네. 워낙 고가의 아파트다 보니까 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 6억 가까이 되는 그 이제 편차를 감안을 했다라는 거는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한 사람들이 내년에 그러니까 2025년도 때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혹시나 거래가 어려워질 것을 감안을 하고 네. 그 정도 내 감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래를 했던 걸로 지금 많은 조금 분들이 낮더라도 난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저희가 거래할 때 항상 머리 꼭대기에서 못 팔잖아요. 네. 어깨 정도에서 나는 판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좀 거래를 했던 거 아니겠냐라고 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어쨌든 현재 상황은 그 스트레스 DSR이 좀 뒤늦게 시행이 되면서 원래 7월에 시행되려고 했다가 네. 9월에 시행되다 보니까 갑자기 7, 8월에 매수세가 확 쏠렸고 그때 가격 상승이 급하게 일어났고 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금융당국에서도 금리 저기 대출 잡는다, 더 이상 안 해줄 거다 계속 이러다 보니까 좀 가격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이런 보합세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올해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이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이 진짜 극명하게 갈려요. 네. 그리고 이제 평소에 많은 분들이 흔히들 말하는 뭐 상승론자 네. 혹은 뭐 하락론자라고 했던 분들 있잖아요. 이들의 좀 그 스탠스도 조금 많이 바뀌더라고요. 최근에 조선 비즈 쪽에서 한번 좀 설문조사한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를 거다라고 했던 분들은 지금 이제 올 하반기부터 가격 변동이 예상이 된다. 공공택지, 정비사업, 민간사업 모두 준다. 이게 쉽게 말하면 공급량이 준다라는 말이죠. 네. 또 이제 2, 3년 후 공급 물량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스매칭이 발생할 건데 이것도 공급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대 이하 절반 이상 무주택자이고 신축 공급이 원활해야 된다. 대부분 공급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도 이제 공급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니다.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역별, 유형별 격차가 커질 것이고 이제 추세 급증세가 없다. 서울에서 경기로 이동하는 인구가 상당하기 때문에 공급 역량은 제한적이다. 서울 공급이 적더라도 네. 경기도의 공급량이 이거를 메워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로 보시면 되고요. 공급 부족 상승 요인은 맞지만 이제 글로벌 경제 등 외생 변수 주목해야 된다. 유명하신 분이죠. 박원갑 이제 그 KB 국민은행 네. 현역 전문의는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이분이 사실 원래 좀 대표적인 상승을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번에 굉장히 또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역전세 늘어날 거다. 하반기부터 경매, 금매 쏟아질 거다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전세 이야기가 좀 한동안 안 나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2023년도 한 상반기 때 역전세가 거의 끝났고 하반기부터 다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저 내용을 좀 보다 보면은 네. 일단 오를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공급이 부족하다, 물량이 네. 없다, 들어갈 물량이 없다가 그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 네. 아니다,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하나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양극화가 진행될 거다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양극화 이야기 좀 많죠. 어. 네. 사실 저도 계속해서 생각이 드는 거는 양극화는 점점 심해질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서울에서 보면은 강남 상구뿐만이 아니라 강남 서초 여기서도 봤을 때 그 흔히 말하는 한강벨트 있잖아요. 네. 그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축 아파트 중에서도 좀 럭셔리한 아파트들 이들은 약간은 뭐 외부 환경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고 반면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금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금천구 네. 그리고 구로구 뭐 강서구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는 좀 적게 올라가고 빠질 때 많이 빠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봤을 때 이제 뭐 노두강의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아파트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도 지금 크게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요즘 얼죽신이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축에만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신축 좀 살아보니까 구축으로 돌아갈 사실 엄두가 안 나기는 하는데 네. 그런 얼죽신 열풍에도 불구하고 신축 아파트들이 힘을 못 쓰는 지역들이 있고요. 또 무조건 신축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네. 여기가 내가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투자 가치로도 있을 것이냐 봤을 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역세권이라든지 네. 교육 환경이라든지 혹은 이제 세대수 요즘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대단지일수록 워낙 프리미엄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충족이 안 되면은 안 들어가고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이 넘도록 미분양이 되고 있는 서울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서울 안에요? 네. 깜짝 놀라죠. 네. 뭐 한화 뭐 이런 좀 유명한 아파트들 있잖아요. 대기업이 짓는 아파트인데도
대기업들이 짓고 있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 이렇게 미분양 해소를 못한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근데 미분양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하고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배치가 된다고 볼 수도 있기는 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이미 뭐 몇 년 전에 나왔던 공급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문가들이 말하는 공급 물량과 좀 다른 뭐라 그럴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네. 상승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공급 물량과 아. 하락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제 공급 물량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음. 보통 흔히들 말하는 공급 물량은 신축 공급 물량입니다. 분양 물량이죠, 사실. 분양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집을 살 때 사실은 분양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양은 굉장히 적고, 이제 우리는 사실 중고 아파트를 사는 그렇죠. 거죠. 기존 주택을 많이 네. 사죠. 근데 그런 게 많기는 한데, 이제 공급 물량이 준다라는 건 그만큼 분양이 많이 줄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114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올해죠. 올해 2025년도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입주 물량이 네. 23만 가구로 2024년도였던 32만 가구보다도 굉장히 많이 줄게 됩니다. 네. 입주 물량이 적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공급이 적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집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중고집도 사잖아요. 네. 그거를 다 포함을 했을 때는 입주 물량이 적다라는 말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최근에 매도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인데 한 3년치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3년치를 보시면은 최근 이게 2025년 1월입니다. 네. 2024년도 11월이 정점을 찍었고요. 지금 계속 비슷한 선인데 8만 후반선을 지금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공급 물량이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서울의 아파트가 한 8만 6천 채 정도 올라와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2022년도 10월 달이 정점이었습니다. 네. 이때가 정점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조금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공급 물량도 같이 빠지다가 작년부터 조금씩 많이 재작년부터 조금씩 많이 쌓였고요. 그리고 24년도 때 좀 많이 쌓이면서 이제 이때 당시에는 8만 8천 채 정도 지금 네. 쌓여 있었던 상황이고요. 최근에 조금 빠지면서 이제 8만 6천 한 853건이 지금 매물이 지금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변동도 중요하잖아요. 네. 가격 변동을 봤을 때는 이제 21년도 이때가 지금 가장 정점이라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우리가 평당 가격, 네. 이제 3.3제곱미터당 가격이 4,567만 원입니다. 이때 이제 한 평에 4,500만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이때 가장 많았고, 네. 좀 빠졌다가 이제 2023년도부터 다시 조금씩 올랐죠. 근데 이때는 많이 안 오르다가 올해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이때 많이 오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스트레스 DSR 2단계 네. 시행 여부가 조금 연기된 영향이 많이 컸고, 또 이제 정책 자금이 사실은 많이 풀렸죠, 올해. 그랬죠. 정책 자금 많이 풀리면서 이제 젊은 층이 사실은 매수에 좀 많이 이렇게 뛰어든 것도 상승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망을 사실 네. 전문가들의 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보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지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네. 지표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통화량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방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공급량, 거래량, 그리고 또 전세 물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전세 물량과 전세 가격도 중요하고, 또 이제 뭐 가장 큰 사실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기죠, 경기. 네. 경기가 어떻게 움직일지, 또 이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인데, 경기가 제 생각에는 경기가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IMF라든지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IMF는 사실 직접적인 타격을 바로 줬어요. 그때 집값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긴 했는데 2008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사실 완충이 조금 있었고 2010년 이후부터 사실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그 타격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오는 시기와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런 실물 경제가 어떻게 좀 돌아가느냐인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경기가 안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데 물가도 올라갑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되면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왔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네. 대출을 많이 못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출을 많이 못 받게 되면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으면 좀 집값에 좀 네. 많은 하락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올해 이제 여기서 좀 변수들이 있는 게 사실은 올해는 기준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지금 많이들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실은 올해는 당연히 뭐 한국은행 쪽에서도 몇 회 지금 금리 인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준금리 내리면 대출금리 당연히 내릴 거고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하반기에는 좀 상승을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지금 기대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계산에는 네. 사실은 미국 연준이 4회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했던 그 계산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FOMC에서 회의록을 보면은 2회로 줄었단 말이에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보도를 보더라도 사실은 지금 이제 1월달 금통위에서는 네. 0.25%를 낮출 것이다 라고는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보수적인 입장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봤을 때는 당장 한 번은 내릴 수 있겠지만 한동안은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기존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가 조금은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네. 실체가 되면 안 되니까 그쵸. 안 되니까 이제 금리를 좀 빨리 한연에서 내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구의 목소리도 있지만 네, 많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그 돈이 대부분 가계부채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여전히 있는 상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지금 경기 내수가 너무 안 좋으니 금리를 계속 인하하겠다라고 네. 하는 걸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변수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더니 진짜 금리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몇 차례를 내려줄 것이냐. 네. 또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연준이 몇 차례 내릴 것이냐도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럼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싸게 조금 구입을 하려고 많이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경기가 침체니까 싸게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이걸 팔아서 다른 걸 또 이제 융통을 하기 위해서 집을 보통 매도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괴리 사이에서 지금 거래가 굉장히 안 일어나고 있고요. 아, 제가 또 최근에 취재하면서 들은 것 중에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금매로 내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뭐 직방 이런 데 올리지 않고 세무사를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세무사요? 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금매로 내어놓으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강남권에 계시는 분들이 상속 증여 때문에 좀 많이들 아, 움직이고 있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30억짜리 아파트인데 이거를 부동산 사이트라든지 부동산 거기 공인중개사에 올렸을 경우에 네. 이거를 나는 얼마를 받든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 싸게 나는 네.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올리게 되면은 굉장히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올리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이거 이제 5억이라도 싸게 파는 게 이득인지 나중에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네. 아니면은 그래도 좀 버텼다가 나중에 좀 올라갔을 때 내가 좀 더 비싸게 팔고 세금을 더 물더라도 좀 더 비싸게 파는 게 이득인지 이런 걸 지금 상담하려고 요즘 공인중개사 쪽보다 아, 세무회계사들을 굉장히 네. 많이 찾아다닌다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한두 건일 때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좀 많아지게 된다. 네. 특히나 올해 좀 세제 개편이 있단 말이에요. 증여세 관련해서. 네. 그런 게 이루어졌을 때는 쉽게 말하면은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들도 안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좀 약간 하락을 조금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내세우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좀 약간 살아있는 생물 같거든요. 네. 단순히 지표만으로 이렇게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요.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우리 주식 투자할 때도 그렇잖아요. 네. 보통 정말 최고의 그 원칙이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아라 이건데 심리가 그게 안 돼요. 올라가고 있으면은 포모가 일어나잖아요. 네. 나도 사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는 더 큽니다. 왜냐하면은 집에 이제 삶의 터전이잖아요. 네. 내가 지금 전세 월세를 살고 있는데 더 올라버려서 이거를 못 사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차액을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나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네. 계속 평생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이 많이 미치는데 올해 정말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기는 해요, 사실. 네. 저런 것들도 많잖아요. 경매물건. 네. 경매물건은 어떻게 됐어요? 사실 이게 경매물건이 좀 선행 지표로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역대 최대치에 가까운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좀 조사를 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미 경매 개시 결정된 게 신청 부동산 현황인데요. 2020년에 보시면은 87,800건이었고요. 2021년도 때는 66,000건이었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동산 경기가 좋았죠. 네. 그런데 이제 2022년에도 그래도 65,000건까지 기록을 하다가 작년에 2023년도 때 105,000건을 넘었고요. 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만 9,872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다 모든 부동산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 특히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랑 건물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제일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2021년도 때 3,090건으로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네. 매년 지금 3,000건, 2,000건씩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매가 물건이 쌓이게 되면은 낙찰 가율도 빠지게 되고요. 네. 낙찰률도 빠지게 됩니다. 이게 낙찰률이 빠지는 거는 괜찮다고들 많이 보시긴 하는데 네. 낙찰 가율이 빠지게 되는 거는 결국에는 부동산 쉽게 말하면 매매 가격의 하락으로 선행 지표로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과 또 네. 지역별로 나눠서 보면 이게 또 보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극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리 양극화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비싼 집들조차도 가격이 하락하는 걸 보게 되면 네. 심리가 굳어져 버리고 심리가 굳어져 버리면 부동산 시장은 또 약간 추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7월이 되면은 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음.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반대로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정치 불안 요소가 해소가 되면은 네. 그러면은 분명히 새로 들어오는 정부는 초반에 내수 진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행복을 많이 늘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빨리 좀 많이 보급을 해서 많이 살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확장 정책을 많이 펼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를 예상하기 좀 힘든 것 같네요. 네. 일단 당장 코앞에 닥친 지금 상반기 정도까지는 지금과 같이 좀 이렇게 보합 내지는 좀 부진한 그런 추세가 이어지겠지만 만약에 한은에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지거나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어떤 그 정권이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내수 진작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됐을 때는 좀 상황 달라질 수 있다. 네. 이 정도 의견은 뭐 거의 일치한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전에는 무조건 입지. 네. 입지라고 했거든요. 입지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게 이제 교육 환경, 그리고 역세권 이런 게 많이 들어갔었는데 입지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사실 우리가 그 부동산 얘기할 때 주식은 좀 얘기하기 약간 편한 측면이 있어요. 네.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돼. 근데 부동산은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안 갖고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됩니다. 네. 부동산은 어떻게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것도 안 되고 내려간다고 얘기하는 것도 안 됩니다. 저희가 전망도 할 수 없으니까 부디 없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되길, 그 다음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자산이 되길 그런 한 해를 좀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